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어제 줄곧 가시도 친 설전소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화장실 변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줄곧 거짓말장이, 도둑, 가짜, 책략, 음모, 볼모, 인질 이렇게 아주 험상궂은 단어들로 점철이 됐습니다.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선거 방송 광고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들은 대로 이번 선거전은 감정싸움 또 인신공격으로 아주 과열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시간짜리 방송 토론회가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간에 교환한 심한 언어들을 보면은 브루스 로너가 보수당의 샘 맥케인 후보를 보고 그대는 마이클 매디간의 볼모다, 인질이다 라고 했더니 맥케인은 브루스 로너를 보고 You are a liar and a thief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대는 거짓말장이고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로너가 프리스커를 보고 그대는 부패의 조직이다 라고 공격을 하니까 프리스커가 You are lying, you are lying again 또 거짓말을 하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브루스 로너가 회계관인 수전 멘도자를 악당이다, 깡패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를 우둔한 고집장이다 라고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토론장이 험담의 전시장이 된 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첫 번째 거버너 후보 토론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참 아쉽기 짝이 없는 거버너 후보 토론회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펜션이 전국 최악의 상태고 일리노이주의 신용 등급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지고 있는 외상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예산 없는 주정부 736일 전국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가 피폐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고작 거버너들의 토론장 주제는 인신공격과 험담뿐이었다. 그나마 나온 이야기가 텍스 문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인컴 텍스 문제인데 현재는 fixed rate, 그 단일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JB 프리스커는 이를 누진세로 바꾸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율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세율은 낮추고 부자 세율은 높이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회자가 세율을 밝힐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로너는 이번 선거의 주제가 텍스와 부패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프리스커와 브루스 로너의 숙적인 하원 의장 마이클 매디간과의 부패 거리가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프리스커는 브루스 로너의 736일 동안의 무예산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대가 제 아무리 업적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736일 동안의 무예산 정부는 그대의 실패작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첫 질문이 토일렛이었습니다. 프리스커가 시카고 다운타운의 골드코스트에 있는 맨션의 토일렛을 뜯어내서 부동산 세금을 줄였다라는 거버너의 공격이 있었는데 여러 달 동안 이 방송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프리스커는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재평가 기관의 집 내부 수리를 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세금을 속인 적은 없다. 지금도 내부 공사는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공화당의 후보인 거버너 브루스 로너 그리고 민주당의 JB 프리스커 또 보수당의 샘 맥케인 주 상원의원 그리고 해군 출신인 리버테리언 후보인 그레슨 캐시 잭슨 이 네 명이 나서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결은 이제 브루스 로너와 프리스커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의 당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어제 가장 심한 설전은 브루스 라너와 보수당의 샘 맥케인과의 설전이었습니다. 브루스 라너는 맥케인을 프리스커와 마이클 매디간의 인질이다, 볼모다, 그가 내 표를 깎아먹기 위해서 나온 phony candidate이다, 가짜 후보다라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맥케인이 귀하는 거짓말장이고 도둑이다, You are a liar and a thief라고 아주 심하게 받아쳤습니다. 이 샘 맥케인은 소위 Social Conservative, 사회 이슈에 대한 보수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인데 지난번 예선 때 거의 무명의 후보로 나왔던 보수주의 진영의 주하원 진 아이브스에게 브루스 라너가 크게 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루스 라너가 낙태, 이민,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산으로 낙태 시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찬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소셜 컨서버티브, 사회주의적인 보수주의 진영의 반감을 사서 그가 굉장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 후보가 바로 샘 맥케인입니다. 어제 토론회 사회자는 두 억만장자 후보들이 일상 서민들의 삶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밀크값 또 식빵값이 얼마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질문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최악, 최하위 이런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데 또 가장 지저분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선거비를 많이 쓰는 주다, 이런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억만장자가 있기 때문인데 J.B. 프리스커가 자신의 돈 1억 2,600만 달러를 선거기금 구자에 넣었습니다. 또 역시 억만장자인 브루스 라너가 9,500만 달러를 자신의 선거기금 구자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합해도 2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두 개의 독립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스커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첫째 조사가 NBC 뉴스의 조사인데 여기서는 46대 30으로 프리스커가 16%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는 We Ask America 조사인데 여기서는 36대 27로 프리스커가 9%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전이 더욱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거버너 후보들의 토론회는 4번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 번이 이미 지나갔고 오는 10월 3일에 ABC 뉴스와 스페니시 언론인 유니비전과의 주관으로 한 번 벌어지고 그 다음에 10월 9일에 선타임스 에디토리얼 보드에서 또 토론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10월 11일 WGEM과 일리노이 방송인 협회와의 주관으로 마지막 토론회가 벌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9월 21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 앞서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지켜 세우면서 의회 인준 표결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캐버너는 뛰어난 사람이라면서 대법관 인준 표결에 붙여질 만한 자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표결은 원래 20일 예정돼 있다가 연기됐습니다. 법사위는 대신 캐버너 지명자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오는 24일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기도 사실을 폭로한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교수가 오는 27일 상원 법사위에서 증언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원 관계자는 어제
포드 교수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법사위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교수는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 캐버너는 참석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경 장벽을 세우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을 감행하겠다며 의회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장벽을 만들라고 연호하는 당원들을 향해 국경 장벽 예산으로 편성된 16억 달러를 보고 전혀 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들은 미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에버딘의 한 드럭스토어 창고에서 어제 아침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던 여성 1명이 동료들을 마구 쏘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과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벌티모어 카운티에 사는 스노치아 모슬리로 밝혀졌으며 메릴랜드 북동부의 라이트 에이드 유통센터에서 임시직 고용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에서 여객용 페리가 전복돼 최소 8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페리에는 승객이 200명 넘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일 37명이 구조된 뒤 아직 추가적인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페리가 우카라 섬의 선착장 도착을 불과 164피트를 남겨두고 뒤집혔다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웰스파고가 앞으로 3년간 최대 26,5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들의 온라인 뱅킹이 계속 늘어나고 감당해야 할 법적 비용이 급증하는 데 따라 대대적인 직원 감축에 나서게 됐다고 팀 슬론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직원 수는 총 26만 5천여 명으로 최소 13,500명에서 최대 26,5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물론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후보들 간의 험담과 비방으로 매우 거칠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인 JB 프리츠커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보다 평균 12%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토론회는 11월 선거 이전에 3번 더 열립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전에 현 쿡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렉윙클이 출마하겠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시장 선거는 10여 명의 후보들이 대결하는 복잡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 상무장관이었고 데일리 시장의 동생인 빌 데일리도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락킨 맥다널 사건 재판, 검찰 측이 어제 3일간의 논고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어제 전 FBI 요원을 증인으로 세우고 가해 경찰의 살상 무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주부터 변론을 시작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2도. 내일 토요일 오전 한때 흐리다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 주일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6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고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6도입니다.